너의 엄마는 하와이의 아무 잎에 너를 알로 남기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날아가 버렸어. 이제 너는 어둠 속에서 부화하여 작은 녹색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나오고 있어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육식성 애벌레로서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는 애벌레 세계의 뱀파이어 같은 존재지만 아무도 너를 섹시하거나 신비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상하고 좀 무섭다고 생각해. 바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 사촌들이 제대로 된 애벌레처럼 잎을 먹고 있는 동안 당신은 샐러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가지를 따라 기어가는 귀여운 작은 다리 대신 당신은 갈고리처럼 작동하는 변형된 가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등에 있는 것들은 가장 작은 진동도 감지할 수 있는 감각털. 당신은 기본적으로 신뢰 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모션 센서입니다. 첫 식사는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잎을 먹는 겁쟁이들과 달리 배고플 때 태어난 곳을 그냥 갉아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지를 따라 위치를 잡고 정확히 해롭지 않은 나뭇가지처럼 보이도록 몸을 뻗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가 자세가 아닙니다. 당신은 긴장된 근육으로 자리를 고정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 배가 뒤집히지만 당신은 얼어붙은 채로 있습니다. 움직임은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며 빠른 죽음이 아닙니다. 마침내 과일파리가 근처에 앉습니다. 당신의 감각털이 즉시 진동을 감지합니다. 0.1초도 안 되어 당신은 뒤로 휙 움직여 곰덧처럼 작동하는 앞다리로 파리를 잡습니다. 파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도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본능과 내재된 살인반사신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존재한 지 이틀째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까다로워집니다. 한 장소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의 성공적인 포획 후 지역 곤충들은 아예 당신의 나뭇가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벌레들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래서 이동해야 하지만 이동한다는 것은 새, 거미, 그리고 당신을 그들의 개인 인큐베이터로 만들고 싶어하는 기생 말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냥터 사이의 모든 이동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워의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것과 같다. 썩어가는 과일 근처에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초파리는 발효된 설탕을 저항할 수 없고 당신은 그들의 중독이 생존 본능보다 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뭇가지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위치를 잡습니다. 심지어 당신도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파리가 다가옵니다. 당신은 공격합니다. 놓쳤습니다. 파리는 도망가고 아마도 친구들에게 살인 막대에 대해 경고하러 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잃을 수 없는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일반 애벌레들은 식물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너는 매복 위치를 유지하느라 비축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당신의 몸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육식성 애벌레의 실패율은 기술 스타트업을 안전한 투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다른 전략을 시도합니다. 거미줄 근처에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으니까요. 단지 외부실에 부딪히는 곤충들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포식자의 영역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하지만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작은 나방이 거미줄 가장자리에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떨어지는 중간에 낚아챕니다. 거미가 알아채고 당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하지만 천천히 확실히 성장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냥마다 조금씩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아이러니하게도 더 눈에 띄게 된다. 더 커질수록 그냥 또 다른 나뭇가지로 보이기 어려워진다. 이제는 작은 가지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더 큰 은신처와 더 큰 먹이가 필요하다. 딱정벌레 유충이 기어갑니다. 거의 당신 크기지만 지금 당신의 배는 체급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격하고 그 후에 벌어지는 것은 식사라기보다는 레슬링 경기입니다. 간신히 이기지만 그 승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하다. 이 주가 지나고 당신은 리듬을 익혔다. 곤충들이 둔한 새벽에 사냥한다. 새들이 가장 활발한 정오에는 숨는다. 다시 황혼에 사냥한다. 사냥 사이에는 몇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죽은 나무인 척한다. 다른 애벌레들은 그들만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작은 애벌레 우정을 쌓고 어쩌면 애벌레 독서 모임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 반사회적인 나뭇가지이며 엄격한 채식, 금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더 많은 습기는 더 많은 곤충을 의미합니다.
마너시언스의 것은 tö배식 표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포식자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당신의 나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마치 연쇄 살인범이 옆집으로 이사 온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나비를 임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치우는 것을 지켜봅니다. 스스로에게 메모, 즉시 새로운 나무를 찾으세요. 당신의 새로운 영역은 더 이상적입니다. Correct your 생크레, 탱처를 팅처링처의 책습니다. 버링그리 커입니다. 식사에 대해 덜 까다로워지는 법도 배웠습니다. 진딧물, 각닭이, 정말 절박할 때는 가끔 개미까지도. 각각은 간식으로도 거의 안 되지만 쌓이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라면으로 생존하는 대학생과 같지만 당신의 라면은 방역하고 때로는 이깁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다르게 더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탈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벌레에게 탈피는 빠른 의상 교체를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피부를 벗는 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냥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나뭇가지 인척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날개나 8개의 다리를 가진 무엇이든지에게 무료 뷔페 표지판처럼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탈피는 영원히 걸리는 것 같지만 아마도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오래된 피부가 갈라지고 당신은 몸을 흔들어 새로운 외관을 드러냅니다. 이제 더 커졌고 더 화려한 위장 무늬와 작은 돌기와 능선이 있어 더욱 나무처럼 보입니다. 만약 애벌레 패션쇼가 있다면 여전히 초대받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발견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제대로 된 암살자가 됩니다. 공격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위장술이 완벽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날씨 패턴을 이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곤충들이 더 낮게 날아다니는 폭풍 전에는 더 공격적으로 사냥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몸은 마지막 변태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신의 일부는 이 살인적인 나뭇가지 생활 방식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형제자매 90%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는데 대부분이 첫 주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인상적이게 들립니다. 당신의 몸은 그 모든 사냥에서 얻은 충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변태를 위한 연료가 됩니다. 다른 애벌레들은 고급 침낭처럼 비단 고치를 짓고 있습니다. 레인치 너는 지하로 들어가서 마치 저렴한 뱀파이어처럼 어둠 속에서 번데기가 되기 위해 헐거운 흙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흙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해. 당신은 평생을 지상에서 보냈고 이제는 자신의 임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맞게 딱 맞는 작은 방을 파냅니다. 당신의 몸은 내부를 거의 수프처럼 만드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자신을 녹이고 있으며 올바르게 재조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어둠 속에서 지나갑니다. 당신은 애벌레도 나방도 아니고 그저 꿈을 꾸는 유전자 수프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희미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때때로 당신은 여전히 사냥하고 여전히 그 나뭇가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꿈을 꿉니다. 다른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의 느린 재구성일 뿐입니다. 3주 후 당신은 성충 나방으로서 흙을 뚫고 나옵니다. 날개? 확인. 털이 많은 몸? 확인. 다른 곤충을 먹고 싶은 욕망? 절대 아니야. 반전이야.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 입부분이 작동하지도 않아. 그 모든 육식 행동은 이 변화를 위한 연료였고 이제 너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날아다니는 생식기관이야. 너는 은밀한 포식자에서 굶주림으로 죽기 전에 짝짓기를 시도하는 털복숭이로 변했어. 자연은 정말 이걸 이상하게 만들자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날개는 사실 꽤 괜찮아서 나무 껍질에 섞이도록 도와주는 무늬로 덮여 있습니다. 적어도 자연은 그 정도는 좋네요. 하지만 향수 폭탄처럼 페로몬을 뿌리며 정신없이 날아다닐 때 위장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주변의 모든 새들이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잠재적인 짝과 포식자에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경찰에게 쫓기면서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확한 GPS 좌표를 게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며칠 밤을 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보내며 당신의 아이들이 똑같이 터무니없는 생애 주기를 물려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살인자로 부화하여 나뭇가지인 척하고 자신의 체중만큼 곤충을 먹고 땅에 스스로를 묻고 입이 없는 선격에 집착하는 나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초파리는 아마도 당신의 전체 존재라는 우주의 농담에 대해 작은 엉덩이를 흔들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